전 세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박봉준 변호사 모셨습니다. 사실 지난번 보스턴 마라톤 때 박봉준 변호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.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보스턴 마라톤으로서 모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변호사로 모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변호사로 모신 것은 한국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? 그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. 첫 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다가 이번에는 또 느닷없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. 과연 법적인 문제가 비화됐을 때 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박봉준 변호사 모셨습니다. 우리 박봉준 변호사는 그 LA 카운티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. 또 검사 시절 이와 같은 케이스를 취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법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우선 그 이번 사건이 그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럼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때 한국과 미국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그 한국 측에서 대처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원칙적으로 이 범죄가 워싱턴 DC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워싱턴 DC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워싱턴 DC 검찰청에 옮깁니다. 네. 그런데 한국 순서와는 달리 미국법 자체가 그 커먼로라고 전례를 위조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 대사관에서 현재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네. 모든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히 처리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한국에 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자체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윤창중 씨의 그 실수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에서 일을 간단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? 그 섹슈얼 하라스멘트입니까? 뭡니까? 섹슈얼 허레스먼트 이상이죠, 이건. 그 이상입니까? 네. 그런데 첫 번에 그 보도되기는 경범죄로 미스디미너로 그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미스디미너와 그다음에 펠로니하고 뭐가 다릅니까? 그거가 차이가 많죠. 예를 네. 들어서 제가 이 사실 그 방송이나 신문상의 내용을 그 참고해 보면은 이 기본 제 자신이 이런 일을 여러 번 처리했기 때문에 경험이 네.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요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호텔에서 옷을 벗었냐 안 벗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면 강간이다. 강간 유도면 유도다. 거기서 네.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보실 적에 처음부터 들어오는 그 행동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옷을 벗고서 돌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강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felony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검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청에서 미국에서 경찰청 조사가 경찰의 네. 조사가 끝나면은 네. 그 경찰 보고서가 검사한테 넘깁니다. 그럼 검사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현지 그 유능한 이 변호사를 네. 채용해서 이를 최소한으로 막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미스데미너를 만약에 작성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꼭 미국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. 네. 그런데 그 아까 박 변호사 지적이 그 호텔 방에서 좀 입에 오르기도 조금 그 민망하지만은 반스를 입었냐 벗었냐 그랬을 때 그 본인이 혼자 있을 땐 반스를 벗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물론이죠. 우연히 누가 찾아왔다. 그런데 무의식 중에 문을 열었다. 그렇죠.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건 그렇죠.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intentional act라고 그래갖고 고의적으로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면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그 증언이 다르지만 일단 경찰은 그 피해자의 그 의견을 그 증언을 무시할 수가 없죠. 이 경우에는. 네. 그런데 그 박 변호사님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
단순하게 첫 번에는 뭐 그 허리를 만졌다라든가 뭐 웅덩이를 거머쥐었다라든가 거기까지 왔을 때 저 통상적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? 물론 상대편에서 고발을 해야 되겠죠. 고발해도 되고 제3자가 봐도 되죠. 네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윤창중 씨가 자기가 지금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네. 이 미국 그 법에 의하면은 배심원 그 주의 사항에 재판할 적에 그 판사가 배심한테 이 법을 줍니다. 그 중에 네. 뭐냐면 증인이 중요한 사실을 두 번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을 적에는 네. 그 사람 증인을 전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경우에 이 양반이 뭐 그 밑에 그 바에서 자기 30분 있었다 그러고 운전수가 있었다 그러고 거기에 있는 그 바텐더는 2시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건 치명상입니다. 더군다나 이 여자가 민사소송하면은 이 경제에 불리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법적인 사상 문제를 떠나갖고 이 경우는 자기 자신이 자중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 차원을 봤을 적에도 굉장히 저 치명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을 간단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네. 이 문제는 최초에는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미국에서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이죠. 일단 이렇게 누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경찰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론이죠. 네. 그러면 물론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경찰의 조사가 현재 리포트만 가지고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? 일단 한국하고 달리 이 경찰 조사할 적에는 이 경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찰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경찰의 그 코미셔너가 그 리포트를 검찰청인 총책임자한테 줍니다. 그 파일링 디피트라고 그러는데 그 고소를 만드는 총책임자가 그 사항을 조사해 가고 거기서 검사가 최종으로 결정합니다. 아까 전에 지적이 본인이 그 피의자죠. 서스펙트가 되겠는데 네. 그 본인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왜 미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까? 그건 제가 실제 제 경험이 한두 가지를 제가 한국 분이 실수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변호사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네. 좀 이렇게 좀 잘 일을 처리해 갖고 검사하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왜 이 사람이 안 와도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이 사정에 의해서 뭐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경범죄일 경우에는 판사가 검사가 일을 잘 처리하면은 윤창중 씨가 미국 안 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네. 그 수사기관이 한국을 가야 됩니까? 어떻습니까? 안 가도 되죠. 그건 어떻게 안 가도 됩니까?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피해자의 증언서가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윤창중 씨가 네. 나는 이런 일 한 일 없다 그러면 재판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꼭 와야 되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뭐 일이 처량한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길티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은 자기 유죄의 소리에 공동 소리를 맡아갖고 한국서 보내면 됩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. 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이 유죄를 인정한다 할 경우에 네. 첫 번에는 뭐 단순하게 그 윤창중 전 대변인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은 잘해봐 하고 허리를 툭 쳤다.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. 힙부를 거머졌다. 네. 또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는 그 호텔방에 불렀다.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에 뭐 안 입었다. 뭐 입었다.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네.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경범에서 중범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? 않죠. 네. 그건 그렇지 않고 네. 이 만약 경우에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그 변호사가 검사하고 네고시에이션 해가지고 이 경범죄를 인정한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최소한도로 액수를 줄여갖고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데 이 경우에 유능한 변호사면 이 경우는 중범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그게 원칙이고요. 미국에서는 형사와 민사가 분리돼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만약에 일단은 이런 문제가 경찰에 인지가 되었고 누가 그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경범이든 중범이든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렇게 될 경우에 체벌이 어떻게 됩니까?
경범이다, 중범이다. 그 민사인 경우에는 처벌은 형사 문제입니다. 예, 우선. 형사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는 이 경범죄를 처리할 수 있으면 최소 맥시멈 1000불 벌금에서 6개월 그 징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징역 안 가도 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뭐냐면 이 사람이 옷을 벗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섹스 오펜더라고 그래갖고 레지스터를 해야 됩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양반이 외국인이고 또 고위직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고의가 있느냐, 고의가 없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거기에다 이번에 고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여자를 그 호텔에 불렀기 때문에 또 옷을 벗고 그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 법 자체가 그 목적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 법 자체가 고무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까? 현실에 맞추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에서 워싱턴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참여해가지고 이를 간단히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이를 크게 만들어봤자 이익될 거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를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또 더군다나 이 중에 윤창중 씨는 될 수 있으면 자기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꾸 다른 말을 하면은 나중에 민사재판에 가게 되면 그분이 굉장히 불리합니다.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가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까? 사실이죠. 네. 왜냐하면 이 양반이 벌써 한 얘기가 너무 차이가 많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그렇지 얘기입니다. 마시고 미리 유능한 변호사하면은 그 경찰 책임자하고 미리 타협을 하고 이 일을 좀 순수하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경우는 사실입니다.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가 됐지만은 정치적인 면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법적인 면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변호사를 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물론이죠. 그 변호사도 특히 좀 유능한 돈이 들어도 워싱턴에 그 유능한 변호사가 많습니다. 그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너무 이게 일이 끄면 끌수록 자꾸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애국에 대한 망신도 굉장히 확장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하고 그야말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게 원칙이죠. 네. 그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합니까?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비화가 됐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을 했다. 중범이 될 건데 경범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했다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미국 이 정치적인 면에 봤을 적에도 미국 자체에서 윤창중 씨를 크게 처벌할 이유도 없고 그래봤자 이익될 거 없습니다. 그 법 자체도 정치적인 면에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국 정부 자체나 그 미국 외교부나 한국 대사관 자체도 모든 걸 이를 순수하게 처리하는 게 자기네 목적이고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예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국가적인 망신을 그 이상 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빨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이십니까? 물론이죠.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특히 윤창중 씨가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그 말을 삼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확정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그 양반의 그 뭔가 위치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 변호사 자체가 일을 처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. 알았습니다. 그러면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변호사라는 입장이 아니고 그 검사 시절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검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? 이 미국서는 이 검사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쟁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. 또 시험도 많고. 그래서 그 범죄 자체가 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.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애국인이 고위층 애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악영향을 양국이 최소한도로
하는 게 검사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. 이분을 네. 처리하는 것은 이 미국 자체에서 그 경범죄를 처리하지만 네. 최종 처리는 결국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이분을 그렇게 최악으로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결국 검사도 어떤 정치적인 한미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정치적인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까? 그 물론이죠. 검사의 목적이 뭡니까?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. 네. 이를 악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.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동맹국인데 더군다나 이 경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왔는데 네. 이 일을 악화시켜봤자 누구 하나 이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이 한미 간의 그 면밀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최소한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게 원칙이고 이 경우 자체를 그 경범이나 중범이나 따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경범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예. 까꾸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예. 그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은 미국 사람들 또 미국의 여론이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몰아갔을 것 같습니까? 이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입니다. 네,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한국 법대로 처리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 사람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. 네. 그게 원칙이고 임창규 씨가 제가 개인 의견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반성한 다음에 모든 거를 이 적중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 이상 그 한국의 그 망신을 시키지 않으려면 빨리 변호사를 써서라도 법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겠죠. 더군다나 변호사 없으면 일이 처리 안 되기 때문에 네. 그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치 장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도 어차피 망신을 한 거 빨리 해결을 하려면 한국 정부도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그 어떤 그 개인이 사든가 뭐 국가적으로 사든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맞죠? 이 경우에는 이 미국 대사관에서 변호사를 채용해갖고 이 사람이 공직 중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처리하는 게 원칙이 같습니다. 그리고 최소한 더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고 한국 언론 자체도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예.